결혼 후에 이제야 살만해졌다 싶었을 때 불행하게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애들 중3, 중1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가난보다 더 무서웠던 건 서로가 없는 것이라는 걸요. 정말 둘이 죽도록 일해서 그때 월세에서 전세로 바꿨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간암이 발견되었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하늘나라로 갔어요. 저희는 정말 사랑 하나로 결혼했어요. 둘 다 가진 것도 없었고 양가 집안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진짜로 맨몸으로 결혼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무작정 열심히 일해서 살림살이 넓혀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 어린 나이에 하루 벌어 하루 살았던 날이 반복이었고 돈 벌어서 살림살이 하나씩 사며 늘려가니 인생이 그렇게 보람차더라고요. 그때는 돈 버는 재미, 살림 꾸려가는 재미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한테는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애 낳았을 때도 일주일만 쉬고 바로 일했었는데 그땐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도 안 들었어요. 가난은 이겨낼 수 있을 문제라 생각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살아갔었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서로를 아껴주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단칸방을 탈피하고 방 2개짜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고요. 둘째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셋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억만장자 부럽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때 좀 더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하면서 월급도 더 많이 받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족여행도 가며 잠깐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행복도 잠시 남편이 저희 옆에 없네요. 인생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한평생 일만 하다 가버렸어요. 밖에서 외식하면 돈이 많이 나올까봐 마음껏 먹지도 않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제야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늘이 있다면 참 우리에게 가혹하다 싶었어요. 3일 동안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그 허전함을 더 느끼겠더라고요. 애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셋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대학생 때 소개팅에서 만났었는데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참 암흑기였는데 저를 이해해 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돈이 없을 땐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저한테 헌신했어요. 그 모습에 감동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한결같은 사람이라 변하지 않고 저를 아껴주었고 그래서 결혼 기간 내내 서로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남편이 없다니 집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과 밥도 못 해먹을 정도로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는데 어스름한 저녁에 누군가가 우리 집 벨을 눌렀어요. 인터폰으로 보니 바로 아주버님이셨죠. 족발, 치킨, 과일 등등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잔뜩 싸왔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에 저는 깜짝 놀랐죠.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아까 집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재수 씨, 힘들죠? 내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저녁 못 먹었을까 봐 좀 사왔는데 이것 좀 들어요. 애들은요? 애들은 방에 있어요. 얘들아, 큰아빠 오셨어. 나와서 밥 먹자.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정말 엉망이에요. 애들도 정말 힘들어했어요. 힘없이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아주버님이 안 오셨다면 그날 밤은 그렇게 보냈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의 방문이 귀찮기도 했지만 반갑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불러 어질러진 식탁을 대충 치우고 아주버님이 사온 음식을 차려서 꾸역꾸역 넘겼죠. 저녁 식사를 다 마친 뒤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뒤 아주버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씨, 많이 힘들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부부는 얼마나 힘들까.
나보다 더 하겠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제정신도 아니고요. 그냥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만 흘러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고마웠던 일이 크게 느껴져요. 내가 형인데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못난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간 우리 남편, 하늘에서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 하늘에서는 걱정 없이, 고통 없이 안 아프고 행복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버님도 남편 얘기를 하며 펑펑 우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했던 남편이 하늘에서는 걱정 없이 아프지도 않고 편안할 거란 말이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 말처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형제는 닮았어요.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주버님의 위로에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그날 밤 많이 울었죠. 아주버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저한테 제법 잘하긴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상형이라고 말도 하며 나 닮은 여자 어디 없냐고 말하곤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멋쩍게 웃어넘기며 형제가 이상형도 비슷한가 보다고 말하곤 했었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6살이 더 많은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잘 다니다가 최근에 명예퇴직을 하고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리셨거든요. 사실 시댁은 지방 오지에 있어서 멀기도 하고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 잘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덩달아 아주버님도 자주 만나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동생 생각은 끔찍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도 어렵게 살 때 아주버님도 어렵게 사셔서 서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최근 들어 우리도 삶이 좀 펴지기 시작할 때 아주버님도 운이 터지는 시기였더라고요. 두 형제가 비슷한 게 참 많죠. 아주버님은 강남에 사무실도 차렸고 벌써 직원도 15명이나 된대요. 아주버님이 잘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아주버님은 얼마 뒤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주버님이 또 오셨어요. 애들도 하루 학교를 더 쉬기로 했고 하도 울었더니 힘도 없어서 뭘 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회사도 안 가시고 오신 게 아니겠어요?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회사는요? 안 가셨어요? 예, 애들도 집에 있어요. 네, 오늘 하루 회사 쉰다고 했습니다. 애들도 누워있죠? 얘들아, 큰아빠 왔어. 나와 볼래? 아주버님은 아이들을 불렀어요. 방에서 누워만 있던 애들이 힘없이 슬금슬금 나왔죠. 애들이 힘없이 인사하자 아주버님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어요. 얘들아,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처지는 법이야. 이럴 때일수록 바깥 활동을 좀 해야 해. 재수씨,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갔다 와도 되죠? 애들이 원하면 그래도 되는데요. 아주버님 바쁘신 것 아니세요? 어디 다녀오시게요? 기분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요. 얘들아 준비해. 큰아빠랑 갈 데가 있다. 애들은 밖에 나갈 준비를 했고 몇 분 후에 모두들 나갔어요. 텅 비어진 집안이 더욱 울컥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워만 있기보단 집 청소를 선택했어요. 깨끗이 치우고 마트에 가서 애들이랑 먹을 저녁거리도 만들었죠. 깔끔해진 집을 보니 조금 기분 전환 되더라고요. 일부러 울컥하는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더욱 몸을 열심히 움직였어요. 안 쓰는 창고에 있는 물건들도 다 꺼내서 치웠죠. 몸이 피곤하니 마음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시간도 잘 가고 한결 기분도 나아졌죠. 애들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아주버님이랑 같이요. 뭘 했는지 땀에 젖어왔더라고요. 세상에, 이건 무슨 일이야. 뭘 했길래 왜 이렇게 땀을 흘린 거야?
큰아빠랑 농구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와서 시합하느라 농구만 몇 시간을 하는지 몰라요. 엄마, 나 씻고 올게요. 형, 나도 같이 들어가. 형 씻을 때까지 못 참겠어. 같이 씻자. 아, 너무 더워. 이렇게 열심히 농구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리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죠. 재수 씨, 안방 화장실 비었죠? 저도 샤워하고 가도 되죠? 아, 네네, 그렇게 하세요. 수건 갖다 드릴게요. 저 혹시 동생이 입었던 속옷이나 옷 있으면 빌려줘요. 갈아입을 옷이 없네요. 아, 옷이요? 찾아볼게요. 문 앞에 놓아둘 테니까 입고 나오세요. 아이들도 다 씻으러 들어갔고 아주버님도 씻으러 갔어요. 뭔가 한바탕 휩쓸고 간 느낌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모두 나와서 물도 마시는데요. 남편 옷을 입은 아주버님을 보니 정말 우리 남편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느끼셨는지 말을 걸더라고요. 재수 씨, 제가 이 옷을 입으니 진원이 같죠? 저희 형제 어렸을 때부터 닮았다고 쌍둥이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닮았죠? 네, 두 분 정말 닮긴 해요. 그나저나 아이들과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뭘 사주신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큰아빠가 우리 핸드폰도 사주시고 이어폰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셨어.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농구공도 사서 농구도 한 거고. 아유, 아주버님 큰돈 쓰셨겠는걸요? 뭘 이리 많이 사주셨어요? 그냥 산책만 다녀오시지. 제가 사주고 싶어서 사줬어요. 그래도 괜찮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같이 고르면서 제 것도 고르고요. 이참에 저도 애들처럼 스타일 바꿔봐야겠어요. 아이들은 신난 목소리로 아주버님이 해주신 것들을 자랑하며 늘어놓더라고요. 다들 씻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물도 한 잔 마셨겠다.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10시가 넘어가는데 애들은 그렇다 쳐도 아주버님도 가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 아주버님, 시간이 늦었는데 그만 돌아가셔야 되지 않으세요? 애들도 내일은 학교 가려면 정리하고요. 아주버님도 내일 출근하셔야죠. 그럼 저도 시간도 늦었겠다. 많이 피곤한데 자고 가도 돼요? 예전에 들었는데 재수 씨도 남편 없으면 무서워서 잠 못 잔다면서요. 제가 지켜줄게요. 저는 거실에서 자면 되니까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은 아주버님의 발언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제정신으로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대답을 하지 않고 황당한 표정으로 아주버님을 쳐다봤죠. 농담이고요. 저도 이제 가봐야죠. 이 옷은 빨아서 돌려드릴게요. 참, 재수 씨는 언제까지 쉬세요? 애들은 내일 정상 등교하는 거죠? 네, 애들은 내일 정상 등교하고요. 저는 이번 주까지 쉬기로 했어요. 옷은 천천히 주셔도 돼요. 그럼 멀리 안 나갈게요. 살펴가세요. 예. 얘들아, 잘 자라. 재수 씨, 편히 쉬세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또 올게요. 아주버님이 잘해주셔서 좋긴 한데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꾸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리 저희 가족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더라도 약간 좀 선을 넘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혼자가 돼서 그런 걸까요? 자기 동생 가족인데 사심이 정말 들까요? 남자는 다 그런가요? 전 너무도 깨림칙한 느낌에 다음에 또 그러면 이번에는 딱 잘라 말하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얼마 안가 벌어졌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애들이 모두 등교를 하고 저는 텅 빈 집에 쉬고 있었어요. 그 주까지 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또 집에 오셨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 말이죠. 아주버님은 또 무언가를 잔뜩 사오셨죠. 3일 연속 저희 집에 오는 아주버님이 이젠 별로 반가울 리 없었어요.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실까 저는 잔뜩 날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무슨 일이세요? 출근 안 하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못 오겠어요.' '왜? 무슨 일인데요?' '아주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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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버님,
지금은 애들도 없고 저만 있어요. 애들 보실 거면 다음에 오세요. 아니요. 오늘은 재수 씨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세상에, 웬 옷이에요? 가방도 비싼 거 같은데 이거 다 저어주시는 거예요? 예, 재수 씨 쓰세요. 재수 씨 사주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백화점 갔다 왔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돼요. 아니요, 너무 예쁘긴 한데요. 저 이거 안 받을게요. 저 이런 거 하고 나갈 데도 없고요. 필요도 없어요. 아니에요, 재수 씨. 그냥 마트 갈 때 써요, 그럼. 아끼지 말고 막 써도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저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솔직히 아주버님 요즘 이상해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 불편해요. 아주버님은 왜인지 무언가를 망설이시더라고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시고 안절부절하시더니 결심을 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재수 씨, 남편도 없고 힘들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고 그러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살림 합쳐요. 내가 재수 씨 지켜줄게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가부가 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동생이 죽자마자 동생의 와이프였던 사람과 같이 살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들어 아주버님이 자꾸 관심을 갖고 잘해주는 것 같아 조금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지만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그동안 날 좋아했었나 싶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이상형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아니 동생 하늘 날아갔다고 바로 이렇게 들이댄다고요? 아니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주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 미쳤어요? 제가 아주버님이랑 왜 살림을 합쳐요?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나가세요. 저는 앉아있는 아주버님을 막 끌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아주버님 옷도 찢어지고 팔에 상처도 나고 했죠. 그래도 아주버님은 요지 부동이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오신 듯해요. 가뜩이나 앞으로 남편 없이 이 집 대출금이랑 애들 학원비, 생활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집에 와서 왜 속을 뒤집어 놓는 건지 형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한심하고 더러웠어요. 나가시라고요? 왜 안 나가세요? 제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 더러운 말씀하실 거면 다시 오지 마세요. 안 나가시면 신고할 거예요. 재수 씨,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동생의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래요. 저에게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 무슨 은혜요? 동생 죽고 동생 와이프랑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더러워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제가 길이길이 날뛰고 아주버님을 쫓아내려고 하자 아주버님은 엄청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아주버님은 더 굳건히 자리 잡았어요. 저는 제가 아주버님이랑 살림을 합칠 생각도 없고 아주버님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니 갑자기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러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그동안 남편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재수 씨, 그런 게 아니고요. 모르시겠지만 20대 때 진원이가 저한테 장기 이식해줬어요. 그때 그냥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예? 장기 이식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께 장기 이식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간이랑 신장까지 안 좋았는데요. 그걸 다 진원이가 이식해줬어요. 그 때문에 진원이가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아주버님은 그 말을 하시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리고 남편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죠. 남편은 키도 크고 잘생겼으나 좀 약골이었어요. 그냥 좀 허약 체질인가 하고 이제껏 살았었죠. 가슴에 수술 흔적이 크게 있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긴 했었는데요.
남편은 그냥 어릴 적에 수술한 적이 있었다고 그냥 얼버무렸거든요. 지금은 다 나았고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 형에게 간과 신장을 이식해주며 생긴 흉터라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저희 남편이 장기를 이식해 주어서 아주버님은 건강을 되찾았고 남편은 그 이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아주버님이 원망스러워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 죽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와이프인 나한테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는지 미웠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지금에서야 알게 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한심해서 화가 났어요. 여러 감정이 섞여서 아주버님께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원망을 퍼부었죠. 아주버님은 그 원망을 다 들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저랑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이고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심경이 복잡하신지 펑펑 울면서 저에게 계속 빌더라고요. 나만 건강해져서 너무 미안해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서 미안해요. 그런 말씀하셔서 뭐예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요. 이미 저 만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그때 알았다고 해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 그만하세요. 속만 상할 뿐이니까. 재수 씨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말해 미안해요. 앞으로 제 명은 재수 씨와 아이들한테 다 바칠게요. 그게 은혜로 얻는 생명에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됐어요, 아주버님. 남편도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편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정말 아주버님이 너무 미우니까 이대로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아주버님이 정말 너무너무 미웠고 가능하다면 아주버님 몸속에 있는 간을 떼다가 우리 남편에게 다시 갖다 붙이고 싶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아내려고 했는데 아주버님도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주버님도 펑펑 울면서 자기가 갔었어야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며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빨리 성공해서 동생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그동안 나도 먹고 사느라 바빴었고 틈틈이 돈이 생기는 대로 진원이한테 줬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놈이. 그래서 잘 모아서 크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줄 수 있는데요? 꼴랑 돈 몇 푼 쥐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까지 선물들로 한심 사서 그 세월들 보상받은 걸로 퉁치려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지금 돌아가시라고요.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답이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선 집부터 옮겨요. 내가 집을 샀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정말 미치신 거예요? 제가 아주버님 집에 왜 들어가요? 아주버님과 살림을 왜 합치냐고요? 우리가 부부도 아니고 완전 남도 아니고 죽은 남편의 형인데 내가 아주버님 집에 왜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3층짜리 대형 평수 주택집을 샀어요. 층별로 다 개별 세대이고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도 걱정되고 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살면 서로 돕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물을 샀어요. 저랑 아버지는 3층에 살 거고 재수 씨랑 아이들은 원하는 층에 살면 돼요. 위치가 강남과 인접해 있어서 애들 학교도 그렇고 학원 보내기도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화난 게 무한할 정도로 아주버님이 제안해온 집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도 일을 나가면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애들 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아버님과 아주버님이 위층에 살면 왔다 갔다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애들도 슬슬 고등학교 다녀야 할 때라 학군도 중요하고 학원도 필요한데 조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얼마 후에 아주버님이 집 보러 오라고 하시길래 가봤어요. 정말 집이 크고 좋더라고요.
이런 집 드라마에서만 봤었는데 내가 살 집이 될 거라니 정말 꿈만 같았죠. 아주버님은 살림살이와 이사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며 미리 봉투를 주셨고요. 또 빚이 있으면 처리하라며 몇천 정도의 자금도 주셨어요. 아주버님, 제가 이렇게 큰 것을 받아도 되나 싶어요. 아주버님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사신 건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동생한테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까지 돈이 뭐라고요. 제가 보답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재수씨. 이사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희 집도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고요. 이사날 잡고 이삿짐 센터도 계약하고 그 모든 게 한 달 안에 끝났죠. 드디어 이사 전날이 되었어요. 저는 다음날 이사를 해야 하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꿈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아주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내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이제 좀 더 편해질 거야. 미안해. 더 오랫동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쯤에서 딱 잠에서 깼어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죠. 깨나서도 한참이나 울었죠. 이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보고 싶었던 남편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표정도 좋아 보이고 아프지 않아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그곳에서는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고 날 밝을 때까지 깨어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 이사를 도우러 저희 집에 오신 아주버님께서 제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시곤 잠을 못 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해드리니 자기도 동생 꿈을 꿨다며 동생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남편과 약속했대요. 저희 가족 잘 지켜주기로요. 그 맹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하셨죠. 정말 든든했어요. 그런 아주버님만 믿고 일단 필요하니 제가 이끌려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 약속을 정말 과할 정도로 지키셨어요. 이사를 무사히 마치고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다닐 학원까지 다 알아보시고 오시더니 레벨 테스트도 보러 가고 등록도 하고 오더라고요. 교육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저에게는 다달이 옷 같은 선물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주버님 과해요. 저번 달에 사주신 것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이제 그만 사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어디 쓸 데나 있나요? 목숨 바쳐 구해준 동생네 식구들, 제가 잘 보살피는 게 제 소임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으세요. 이런 거 입고 갈 데도 없어요. 일하러 갈 때는 편안한 옷 입어야 하는데 이런 옷 입으면 금방 해져요. 재수씨 아직 일 다니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럼 더 줄게요. 당장 그만둬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평생 일했던 곳을 한순간에 그만둬요. 그리고 전 일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힘들지 않아요. 재수씨, 내일 가서 당장 사표 쓰고 와요. 집에서 애들만 케어해요. 힘들게 돈 벌면 내가 동생한테 미안해져요. 아주버님은 우리 가족을 정말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이사 오면 제가 일을 안 할 줄 알았는지 제가 일한다는 것을 알고 하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에게 중고차를 사주며 앞으로 일 다니지 말고 애들 픽업하며 애들 케어에만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염치가 있지. 아무리 아주버님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준데도 저는 제가 벌어서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 몰래 일을 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도 올라오셔서 아주버님이랑 같은 집에서 사시게 되었고 아버님은 일체 저에게 불편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가 집에 없을 때는 우리 애들 밥도 차려주시고 택배도 받아주시고
집도 고쳐주시고 정말 아이들 같이 키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날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시간이 날 때면 아이들과 남자들끼리 여행 갔다 온다며 애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줬고요. 심지어 친정에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하자 다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했을 일들이니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셨어요. 제가 절대 부담 갖지 않게 말씀을 잘 해주신 분이셨죠. 정말 아주버님께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버님의 회사가 좀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회사를 더 키우려고 회사가 다루는 영역을 넓혔는데 그게 초반에 자리 잡기가 어렵다며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대출도 많이 받으시고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빌리셨는데 결국 직원들 월급까지 못 주게 될 상황이라는데요. 이런 상황에 제가 너무 짐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 집은 걱정 말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아주버님, 저희 집 생활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고 아주버님이 주신 돈 잘 모아놨으니 우리 걱정 마시고 회사 일에 매진하세요. 재수 씨,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동생네 처자식 잘 보살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 지원에 쏟지 말라고 하면 저 무너져요. 걱정 마세요. 이건 과도기일 뿐이니까. 제가 했던 맹세는 꼭 지킬 테니 두고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 가족에게 줄 생활비는 꼭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주버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아주버님이 힘들 때 꼭 도움이 되어야지 하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금방 회사는 정상화되더라고요. 제가 아주버님을 만만히 봤나 싶었죠. 아주버님 회사는 전보다 더 큰 회사가 되어서 직원 수도 50명이 넘어갈 정도였죠. 정말 대단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작은애도 뒤이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이게 다 아주버님이 물심양면으로 애들 학업에 지원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 벌어서 키웠으면 이렇게 잘 키워내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애들이 모두 대학생이 됐고 그때 아주버님을 따로 만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버님, 그동안 우리 가족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버님 덕분에 애들도 이렇게 잘 성장했고 좋은 학교에 가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 그만하시고 아주버님의 인생을 좀 사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수 씨, 왜 이러세요? 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만두라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애들 대학 가면 끝인가요?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아직 멀었고요. 아직 못해준 게 많다고요. 제가 재수 씨랑 아이들 보살피는 게 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제가 좋아하는 일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저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과했고 넘쳤어요. 저희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했던 수술이고 아무리 남편이 죽었다 해도 이 정도면 아주버님 소임 다 한 거예요. 더 하시면 제가 염치 없죠. 제가 한평생 지켜주겠다는 말 어디로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재수 씨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제 임무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 이대로 그냥 지내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평소 지병도 없으시고 아프신 것도 없으셨기에 아버님의 죽음이 너무도 놀랐었어요. 아버님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집안의 두 번째 죽음이라 너무도 충격이었어요. 아버님도 정정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픈 곳은 없으셨기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떠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의 죽음에 친척분들도 다들 놀라며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친척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어르신들은 남편이 죽었기에 저는 안 올 줄 알았는지 저를 보시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게다가 아주버님과 같은 건물에 산다고 하니 더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제 아버님도 없겠다. 둘이 바람나는 거 아니냐? 하긴 장남이 결혼을 안 했으니 그럴만도 하지. 아니 여지껏 큰애가 다 봐줬다며. 아이 그냥 이참에 둘이 결혼해라.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 첩도 있었는데 뭘. 친척 어르신들은 저희를 비웃는 건지 아님 그러길 바라시는 건지 도통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더러운 얘기라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자 그 얘기에 아주버님이 엄청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도 다 듣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왔으면 정중히 조문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분위기 망치실 거면 지금 가세요. 아이 가시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까워서 그러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데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책, 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으로 밥이나 드세요. 아셨어요? 저 그날 아주버님이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아주버님은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공격하려고 벼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잘못 걸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자세로 장례식을 버텼죠. 너무 딱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와중에 저까지 보살피려고 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참 딱하고 그 마음이 감사했죠. 어떤 마음으로 버티시고 계실까? 제가 해드릴 게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까웠어요. 장례가 끝나고 아주버님이 조용히 저를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건 사람들 눈에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사는 게 어때요? 아파트라서 살기는 편할 거예요. 괜한 오해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니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아줘요. 알아요, 아주버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할게요. 이사는 빨리 하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우리 집 어르신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벌써 다 잊었어요, 아주버님.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주버님 집으로 이사 가는데요. 이제 이사 가면은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는 거 그만하세요. 계속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저 결혼할 거예요. 제 존재가 그런 이상한 관계를 상상하는 것 같고 그 모든 피해는 재수 씨가 보시니 저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면 간단해질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까 합니다. 결혼을 하신다고요? 누구랑요? 언제요? 저 때문에 일부러 결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버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꼭 결혼하세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여자친구가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이 최근 들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었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돌싱이 된 중학교 동창과 결혼을 하셨어요. 아주버님도 자립심 있고 의존적이지 않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형님이 예전부터 좋게 생각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 여자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 같이 늙어가는 게 어떨까 하며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형님 되실 분은 사업가이신데요. 일을 하느라 골드미스에 결혼을 하여 최근에 몇 년 전에 이혼을 한 돌싱이라고 해요. 사실 자신도 재혼 생각 하나 없었고 연애만 하자는 주의였는데 오랜 친구로 만나온 아주버님이 어느 순간 든든하게 느껴졌대요. 그 이유가 저희 가족 때문이었대요. 예비 형님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사실은 이 사람 그냥 친구였거든. 그런데 동선의 얘기 듣고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가 한 약속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한평생 같이 살아도 정말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 아, 맞아요, 형님. 아주버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저희한테 지원하는 곳 그만하라고 많이 말했었는데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자신과의 약속이라며 지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형님이 좀 말려주세요. 저희 충분히 잘 살아요. 난 그런 모습이 더 좋게 느껴졌어. 사람이 진국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 한결같은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건 지키는 것. 그런 모습을 왜 이제야 발견했을까? 새삼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 동서, 내가 가족이 되면 나도 동선에 지켜줄게. 동선에 지원하기로 한 것 나도 모든 걸 오케이 했어. 우리가 지켜줄게. 함께 늙어가자. 형님, 저 이제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살 수 있어요. 결혼하시면 저희 가족은 있고 아주버님과 알콩달콩 사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두 분은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미니멀한 웨딩으로 두 분은 참 어른스럽게 결혼식을 꾸미셨더라고요. 친한 지인들과 양가 어르신들만 모으고 조촐히 정숙한 결혼을 했죠. 두 분을 보며 이 나이에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른이라면 저렇게 늙어가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 업적을 이루어야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넘칠 정도로 잘해주신 아주버님의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았고 제가 번 돈도 있어서 노년을 보내기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아주버님께 이제 우리 가족 좀 있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니 그건 아직도 안 된다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그 돈을 받아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며 미안해하지 말고 받으라고 해서 일단 계속 모아는 두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아주버님 좋은 날에 드리려고요. 저희는 지금 아주버님의 아파트에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아주버님은 원래 살던 곳에 신혼집을 차려 생활하시고 계세요. 애들은 아직 대학생이라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틈틈이 아주버님은 우리 애들이랑 데이트를 해요. 자식이 없기에 아이들한테 잘해주고도 싶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부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대요. 애들도 아주버님의 은혜 잊지 않고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면 꼭 아주버님 선물도 사오곤 하고 틈틈이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니 서로 은혜를 갚아가는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사람은 덕을 쌓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남편이 쌓은 그 덕 덕분에 처자식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비록 누군가와 싸우고 속 시원한 사이다를 날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무더운 여름인데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